한기자 외교안보 국제부 김범석 부장 나왔습니다. 자, 도쿄 특파원 출신의 김 부장을 부른 이유, 일본 정치에서 정말 보기 힘들었던, 볼 수 없었던 아주 흥미로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바로 일주일 전이죠.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신임 총재로 선출된 다카이치 사나이를 둘러싼 일입니다. 70년 만에 자민당 첫 여성 총재가 돼서 꽃밭을 걸을 줄 알았는데 일주일 만에 가시밭길로 들어선 거죠. 보통 집권 여당 총재가 되면요, 이후 총리 지명 선거를 거쳐서 정식 총리가 되는데요. 지금 이 선거를 11일 앞두고 자민당과 함께 열린여당을 운영 중인 공명당이 반기를 든 겁니다. 지금 여소야대 상황이라 자민당은 자기 당 표는 물론이고 공명당의 힘이 필요한데 오늘 공명당이 다카이치와 연정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거죠. 공명당 대표가 지금까지 자민당과의 관계를 끝내겠다고 이렇게 세게 얘기한 겁니다. 1999년부터 이어져 온 자민당과 공명당의 열린여당 형태가 26년 만에 끝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소수정당이 공명당에서 결별을 선언한 건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야, 26년 만이에요. 네. 같은 편인 줄 알았는데 그동안. 그렇죠. 왜 이렇게 돌아선 거예요? 자, 공명당은 중도 보수 성향입니다. 극우 성향의 다카이치 총재의 노선과는 맞지 않는 거죠. 제가 준비한 멘트 하나 보시겠습니다. 私ども政治家も日韓友好のために対話を進めなければなりません。韓国は日本に文化を伝えてくれた恩人の国であります。 이게 2019년 한일 관계가 안 좋았을 시기인데 저런 얘기를 할 정도로 한국은 물론이고 주변국을 중시 여기는 정당이 바로 공명당입니다. 근데 최근 다카이치 총재가 이 당 인사를 꾸리는데 아베 전 총리의 최측근으로 불렸던 하기우다 고이치 의원을 간사장 대행에 안치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른바 비자금 스캔들에 연루돼서 문제가 된 인물인데 왜 이 사람을 안치냐? 공명당이 문제 제기를 한 거죠. 이 외에도 다카이치 총재가 과거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자주 한 경력도 지적하면서 이런 문제 해결 없이는 연정을 안 하겠다. 이렇게 반기를 든 겁니다. 야, 그러면 공명당 없으면 안 됩니까? 끝까지? 자, 의원 내각제인 일본은 의석을 많이 차지한 정당이 나라를 운영합니다. 자민당이 단독으로 과반 의석을 확보하면야 문제가 될 건 없죠. 하지만 최근 이시마 내각에서 치러진 중의원 참의원 선거 모두 자민당이 참패를 하면서 여소야대 상황이 발생한 게 문제입니다. 지금 보시는 대로 중의원 참의원 모두 자민당 단독은 물론이고 공명당 의석수를 합쳐도 과반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야, 그럼 첫 번째 여성 총리가 나올 거다. 다카이치 총재. 근데 네. 진짜 총리가 안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빨간 불이 켜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21일로 예정된 총리 지명 선거를 잠깐 설명드리자면 중의원 참의원에서 직접 손으로 후보의 이름을 써서 하는 선거인데 야당이 후보 한 명을 몰아주고 여기에 공명당 표까지 좀 가게 된다면 다카이치 총재가 아닌 야당 후보가 총리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정권이 바뀌는 겁니다. 최근 야당에서는 다마키 유이치로 국민민주당 대표를 단일 후보로 밀자는 분위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야, 일본 총리가 자민당이 아니라는 것 자체가 상상이 잘 안 되는데 네. 그럼 자민당은 투표 일정이라도 좀 미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제가 그래서 일본 헌법을 살펴봤는데요. 며칠 이내로 해야 된다 이런 조항은 없습니다. 여야가 임시국회를 열어서 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연기를 하려면 여야 합의가 필요하죠. 그런데 야당이 추가 연기에 응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겁니다. 정권 교체의 기회가 생긴 지금을 놓치려 하지 않는다는 거죠. 게다가 이달 27일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하고 또 경주 에이펙도 있죠. 빡빡한 외교 일정을 감안해도 쉽지 않다는 게 한일 외교 소식통의 얘기입니다. 지금 그 논란의 인물 다카이치 좀 보니까요. 매우 독특한 인물이더군요. 맞습니다. 1961년생, 우리 나이로 만 64시고요. 사스메 도시인 나라현 출신입니다. 거기서 중의원만 10번을 한 의원입니다. 무엇보다 일본 정치는 매우 남성 중심적인 시스템인데 자민당 최초의 여성 총재로 선출된 것만으로 입지전적인 인물인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자, 최근 일본 총리들만 봐도 다 아버지에게 지역구로 물려받은 세습 정치인인데 그들 사이에서 유리천장을 뚫은 인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락밴드에서 드러머 활동도 했고 오토바를 모는 등 터프한 면도 있고요. 지난주 기자회견에서 강한 생활력을 강조하는 아주 인상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보시죠. 私自身もワークライフバランスという言葉を捨てます。働いて働いて働いて働いて働いて参ります。 근데 또 논란도 꽤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한일 관계도 그렇고요. 강한 생활력으로 정치판에서 살아남기 위해 스스로 정한 노선이 바로 극우 우파이기 때문입니다. 롤모델은 1993년 중의원 당선 동기인 아베 전 총리입니다.
그리고 당에 있든 뭐 장관이 됐든 야스쿠니 신사 참배 행보나 독도에 대해 다케시마의 날에 장관이 당당히 참석해야 된다. 뭐 이런 센 발언들이 한 나라의 총리로서 적절하냐는 의문이 일본 내에서도 생겨나는 거죠. 공명당의 반발도 이 때문이고요. 하지만 뭐 한일 외교 소식통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총재 선출 직후에 기자회견에서 야스쿠니 참배에 대해 적절히 판단하겠다. 뭐 이렇게 다소 수위를 낮춘 점을 봤을 때 실제 총리가 되면 또 입장이 바뀔 수도 있다는 전망을 하기도 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외교안보국제부 김범석 부장과 살펴봤습니다. 네, 저는 60초 후에 돌아오겠습니다.